걔 누구 없느냐? 당장 이 요망한 절구통 같은 년을 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지 않고 무엇들을 하느냐. 시퍼런 서슬이 어린 박씨 부인의 고함이 적막한 심야의 대저택을 뒤흔들며 대청마루를 울렸다. 뜰 아래 꿇어앉아 바르르 떨고 있던 며느리 김씨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표변에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은 마당의 흙바닥은 살을 에일 듯 차가웠으나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슬픔에 비하면 그 한 끼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박씨 부인은 평소에 자애롭던 기색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험악한 표정으로 며느리의 보찜을 마당 한가운데로 집어던지며 침을 뱉듯 멸시의 말을 내뱉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이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어미의 기세에 눌려 입도 번긋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화려한 비단 치마를 두른 기생 출신의 첩 월양이 승리자의 미소를 머금은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고정하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 밤중에 저를 내치시나이까. 김씨가 애처롭게 매달리며 치맛자락을 붙잡았으나 시부인은 가차없이 그 손을 뿌리치며 대열에서 벗어난 낙오자를 대하듯 차갑게 쏘아붙였다. 어디서 감히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제대로 낳지 못하고 투기만 일삼는 녀는 우리 가문의 수치이니 당장 내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말거라. 박씨 부인의 매정한 외침은 담장을 넘어 이웃 마을 사람들의 귀청을 때렸고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며 마당 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평소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던 부인이었기에 이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풍경이었으나 시어머니의 권위는 추상과 같아 누구도 감히 토를 달 수 없었다. 월향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이문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서방님, 마님이 너무 노하신 것 같으니 어서 형님을 내보내는 것이 집안의 평화를 위함이 아니겠사옵니까? 라고 간드러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문은 아내의 애원하는 눈빛을 외면한 채 어머니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어쩔 수 없구려. 부인은 이제 그만 물러가시오 라며 모질게 등을 돌렸다. 김씨는 남편의 차가운 등 뒤로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피눈물을 흘렸고 박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억지로 김씨를 일으켜 세워 대문 밖으로 밀어내게 했다. 육중한 대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김씨는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로 내몰리며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음에 절망했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눈가에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간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결연한 의지를 김씨는 보지 못했다. 부인은 며느리를 내쫓은 직후 대청마루 기둥을 붙잡고 가늘게 떨리는 손을 감추며 뒤돌아서 있는 아들과 요염, 하렴하게는 마리과 요염하게 웃고 있는 월향을 향해 서늘한 안광을 번뜩였다. 며느리가 사라진 어두운 길목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박씨 부인은 돌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이제야 집안이 좀 조용해지겠구나. 여가라, 오늘 밤은 경사가 났으니 술상을 새로 봐 오너라. 라고 외치며 허세를 부렸다. 속이 뒤집히는 고통을 억누르며 부인은 일부러 월향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불러들여 가문의 갑오 중 하나인 옷가락지를 내어주며 연기했다. 월향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호의의 의심을 품으면서도 눈앞의 재물과 권세에 눈이 멀어 자신이 판 함정에 부인이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교태를 부렸다. 그러나 부인의 가슴 속에는
이미 이 집안을 피로 물들이려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사실 이 모든 소동이 일어나기 불과 사흘 전, 박씨 부인은 아들이 데려온 월향이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으려는 정적들의 첩자임을 알아차렸다. 월향의 뒤에는 조정의 실권자인 김대감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그들은 이문의 방탕함을 이용해 가문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고 명모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 획책하고 있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 김씨가 이 위험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목숨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부러 악독한 시어머니를 자처하며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며느리를 내쫓는 과정에서 부인은 김씨의 옷소매에 아주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몰래 찔러 넣었으나 극도의 슬픔에 빠진 김씨는 그것을 채 느끼지도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부터 박씨 부인이 노망이 났다느니 조강지처를 내쫓은 이문이 천벌을 받을 것이라느니 하며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김씨는 친정으로 향하는 대신 마을 변방에 버려진 오두막에 몸을 숨긴 채 밤마다 흐느끼며 시어머니의 모진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젖은 옷을 말리려다 소매 안쪽에서 툭 하고 떨어진 불 주머니를 발견한 김씨는 손을 떨며 그 안에 허차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서철에는 내 딸아, 모진 어미를 용서하거라. 네가 이 집에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 불이 몸을 숨기고 내가 보내는 신호를 기다려라. 라는 눈물 섞인 글귀가 적혀 있었다. 서철을 읽어 내려가던 김씨의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고 그녀는 시어머니의 깊고도 처절한 속내를 그제야 깨달으며 가슴을 쳤다. 박씨 부인은 홀로 적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집안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었으며 며느리를 내쫓은 것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가문의 마지막 희망으로 남겨둔 것이었다. 김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서찰 밑에 적힌 은밀한 지시사항들을 머릿속에 새기며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가문의 비밀 자금을 관리하는 노복들을 찾아 나설 준비를 마쳤다. 한편 집안에서는 월양이 서서히 이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며 가문의 인장을 찾아 뒤지기 시작했고 박씨 부인은 병석에 두어 신음하며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부인은 가끔 헛것이 보이는 듯 벽을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횡설수설하며 월양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월양은 늙은이가 다 되었구먼. 이제 이 집 구석은 내 손안에 있다. 며 조소를 머금었다. 이모는 아내를 내쫓은 죄책감과 월양의 유혹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매일같이 술로 나날을 보냈고 가문의 기강 박씨 부인이 의도한 대로 적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김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씨는 시어머니가 주목한 충직한 옛 가신들을 하나둘씩 규합하며 달이 차오르는 보름밤에 거행될 마지막 반격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준비해 나갔다. 밤바람이 흉흉하게 들려오는 명문가의 대청마루 밑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스쳐 지나갔고 박씨 부인은 감았던 눈을 번쩍 뜨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오너라 이 요사스러운 무리들아. 내 가문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은 살아서 이 문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부인은 속으로 뇌까리며 머리맡에 숨겨둔 단검의 차가운 감촉을 확인했다. 멀리서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사. 오두막을 나와 산길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구하러 오는 며느리 김씨의 결연한 발걸음이었다. 가문을 둘러싼 비극의 서막은 이토록 잔인하고도 치열하게 시작되었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기묘한 공조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고 있었다. 동트기 전에 새벽 안개가 대저택의 기와지붕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무렵 안방에서는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천박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첩 월양은 이제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감히 정실 부인만이 앉을 수 있는 보료 위에 비스듬히 누워 손가락 끝으로 향로의 연기를 휘저으며 하인들을 닥달하고 있었다. 게으른 것들 같으니라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마당 소리 하나 들리지 않으니 내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니 되겠구나. 월향의 앙칼진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였으나 아들 이모는 그 옆에서 술 기운에 취해 몽롱한 눈으로 그저 허허거리며 월형의 어깨를 감싸 안을 뿐이었다. 집안의 가신들은 예법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월양의 행태에 치를 떨었지만 정작 집안의 어른인 박씨 부인이 이를 방관하고 있으니 누구 하나 나서서 꾸짖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박씨 부인은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먼 산바람이나 쐬며 허허 우리 월양이가 참으로 야무지기도 하지. 이제 이 집 살 실성한 듯한 웃음을 흘렸다. 평소 엄격하기로 소문났던 부인의 이토록 무력한 모습에 월양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창고 열쇠를 제 허리춤에 차고는 가문의 재물을 제멋대로 주무르기 시작했다. 월향은 매일같이 비단 장수와 폐물 장수들을 불러들여 안방을 장터로 만들었고 이모는 그런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전답을 하나둘씩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서방님, 이 정도 가락지는 끼워주셔야 제가 김대감댁 잔치에 가서도 길을 펴지 않겠사옵니까? 전 부인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는 않사옵니다. 라며 월향이 교태를 부리면 이모는 정신을 못 차리고 서명날이 난 문서를 척척 내어주었다. 가문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으나 박씨 부인은 그저 눈을 감고 염주만 굴릴 뿐 아들의 방탕함과 첩의 폐악질을 묵인하며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한편 마을 끝자락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가마솥의 검은 그을음을 닦아내던 김씨는 며칠 전 발견한 시어머니의 밀지를 가슴팍에 소중히 품은 채 눈을 빛내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건네준 작은 주머니 안에서 가문의 비밀 금고 위치와 함께 대대로 가문을 보필해온 은퇴한 가신 조노인을 찾아가라는 은밀한 지령을 확인했다. 어머니, 저를 믿고 있도록 무거운 짐을 맡기셨군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나이다. 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며 김씨는 해진 치맛자락을 동여매고 한밤중에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쫓겨난 신세라 남들의 눈을 피해야 했기에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으나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다. 깊은 숲속 작은 암자에 몸을 숨기고 살던 조노인은 야밤에 찾아온 김씨를 보고 처음에는 경계했으나 그녀가 내민 박씨 부인의 증표를 확인하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마님께서 결국 이 늙은이를 찾으셨구만요. 가문이 풍전등화에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감히 제가 나설 명분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나이다. 라며 조노인은 김씨를 안내하여 암자 뒤편의 동굴로 향했다. 그곳에는 박씨 부인이 수십 년간 가문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모아둔 은괴와 정예장정 수십 명의 명부가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으니 이는 가문의 마지막 보루이자 반격을 위한 강력한 무기였다. 김씨는 조 노인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의 장정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무술과 은신술을 익히게 하는 한편 월향의 뒤를
봐주고 있는 세력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나무를 캐는 안악으로 변장하여 저작거리를 돌며 월향이 김대감 측과 주고받는 서신을 가로챘고, 밤에는 시어머니가 보내는 등불 신호를 확인하며 가문 내부의 상황을 살폈다. 월향은 박씨 부인이 완전히 노망이 났다고 믿고 있었기에 집안의 보안을 소홀히 했고, 이는 오히려 김씨가 가신들을 매수하고 내부 정보를 빼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 시각 대저택의 박씨 부인은 월향이 내어주는 탕약을 받아 마시는 척하며 소매 속으로 쏟아버리고는 일부러 혀꼬인 소리를 내어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월향아, 이 약이 참으로 달구나. 내 죽기 전에 너 같은 회부를 얻어 참으로 다행이로다. 라며 능청스럽게 연기하는 부인의 등 뒤로는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다. 월향은 그 약에 정신을 흐릿하게 만드는 약재가 들어있음을 알고 사악한 미소를 지었으나 정작 부인의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세워져 월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부인은 가문의 인장이 보관된 금고 주위를 맴도는 월향의 그림자를 보며 며느리 김씨가 준비를 마칠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연극을 이어갔다. 월향은 이제 대담하게도 김대감의 수하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가문의 문서를 위조하고 재산을 가로채 마지막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이모는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술잔을 기울였다. 서방님, 이제 이 귀찮은 땅덩어리들은 다 팔아버리고 한양으로 올라가서 정승 부럽지 않게 살아보사이다 라는 월향의 꾀임에 이모는 가문의 근간인 선산마저 넘기려 하고 있었다. 시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으나 지금 나서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에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어둠 속에서 부인은 창밖의 달을 보며 며느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밀지를 작성하여 충직한 까마귀를 통해 오두막으로 날려보냈다. 오두막에서 서신을 받은 김씨는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조노인과 장정들에게 거사를 치를 준비를 명하며 시어머니가 알려준 비밀 통로의 지도를 펼쳐들었다. 한때 나의 집이었고 나의 전부였던 그곳을 저 간신배들의 손에서 반드시 되찾으리라. 라고 다짐하는 김씨의 머리 위로 차가운 달빛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부드러운 자수바늘 대신 가문을 지키기 위한 날카로운 검기가 서려 있었고, 쫓겨난 가련한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가문을 수호하는 여전사의 기백이 흘러넘쳤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대저택을 둘러싼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월향의 승전가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박씨 부인은 병석에서 일어나 희미하게 비치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며느리가 올 방향을 향해 조용히 기도를 올렸고, 그녀의 입가에는 비장한 미소가 번졌다. 가문을 배신한 자들에게는 죽음을, 가문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일하는 가문의 가언을 읊조리며 부인은 월향이 들이미는 가짜 양자 입정문서에 손가락을 대려 했다. 그 순간 멀리 산등성 위에서 횃불이 짧게 3번 깜박였으니 그것은 김씨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산하고 있다는 승리의 신호였다. 이제 가문을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음모의 톱니바퀴는 거꾸로 돌기 시작했고, 진실을 감춘 채 연기하던 고부의 치밀한 반격은 이제 막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대저택의 지붕을 짓누르고 수술바람이 문창살을 핥히던 그 밤,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얼어붙어 있었다. 첩월향은
이제 대놓고 박씨 부인의 안방을 드나들며 가문의 생명줄과도 같은 은밀한 비계의 위치를 찾기 위해 벽면을 훑고 다니는 대담함을 보였다. 서방님은 이미 내 치맛자락에 정신줄을 놓았고 송장이나 다름없으니 이제 이 집의 재물은 다 내 것이로구나 라며 그녀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월향의 뒤에는 김대감이 보낸 밀사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가문의 임장이 찍힌 영모의 가짜 서신을 완성하기 위해 독촉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박씨 부인은 어둠 속에서 가느다랗게 눈을 뜨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심장이 터질 듯한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금 정신이 혼미한 노파의 연기를 이어갔다. 아이고 며느라기야, 목이 마르구나. 시원한 냉수 한 사발만 가져다 주겠느냐. 라며 부인은 일부러 월양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쫓겨난 김씨를 부르는 듯한 헛소리를 내뱉었다. 월양은 혀를 차며 죽을 날이 머지않은 노인네가 아직도 그 쫓겨난 년을 찾는구먼. 이제 곧 저승길에나 가실 터이니 물 대신 독주나 한 잔 드시지요. 라고 비릿하게 웃으며 독이 든 탕약을 머리맡에 놓아두었다. 그 시각 마을 외곽의 낡은 사당 뒤편에서는 쫓겨난 며느리 김씨가 조노인과 함께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문의 비밀 장부 사본을 대조하고 있었다. 마님, 이 장부를 보십시오. 월향 저 여물이 이미 가문의 전답 절반을 김대감 측으로 빼돌렸을 뿐 아니라 나으리의 성함으로 가짜 어음을 발행했나이다. 라고 조노인이 분개하며 장부를 내밀었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쥐어짜며 어머니께서 왜 나를 내쫓으면서까지 시간을 버셔야 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관가에 연주를 대어 저들의 배움을 캐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적들의 칼날을 몸소 받아내고 계신 것이야. 라고 다짐하며 눈물을 닦았다. 김씨는 조노인이 규합한 장정들에게 야행복을 입히고 각자의 위치를 배정하며 시어머니가 약속한 보름달이 구름에 가리는 순간을 기다리며 무서운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단순히 가문을 되찾는 것을 넘어 남편 이문을 타락시키고 시어머니의 목숨을 노리는 저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노라. 조상들 앞에 맹세했다. 나를 투기꾼이라 그 매정한 매질이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손길이었음을 증명하리라. 라고 읊조리는 김씨의 눈에는 평소의 오마음 대신 섰을 퍼런 투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한편 대저택의 서재에서는 아들 의문이 월양이 건넨 독한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린 채 가문의 인장이 찍힌 백지에 수결을 하려 하고 있었다. 이것만 적어주시면 서방님과 저는 한양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사옵니다. 어머니 잔소리도 그 따분한 유교 경전도 다 잊어버리소서. 라는 월양의 꾀임은 달콤한 독약처럼 이문의 귀를 파고들었다. 이문이 붓을 들어 먹을 적시는 찰나. 갑자기 방 밖에서 까마귀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3번 들려왔고 이는 박씨 부인이 안방에서 내는 은밀한 경고의 신호였다. 박씨 부인은 월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머리맡에 독약을 요강에 쏟아버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맹물을 담아 마치 약을 마신 듯 빈 사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병든 몸을 이끌고 벽을 더듬어 가문의 비밀 통로로 연결된 장식장을 밀어젖히고는 그 안에서 가문의 진짜 인장과 호랑이를 들였으나 이 어미가 눈을 뜨고 있는 한 가문의 명예는 더럽히지 못한다. 라며 부인은 고통스러운 기침을 참아내며 며느리가 올 대문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실어보냈다.
월양은 방으로 돌아와 빈 사발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문에게 달려가 이제 노인네도 잠들었으니 서둘러 도장을 찍으시지요. 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역적의 무리를 잡아라 라는 우렁찬 호령이 저녁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관군으로 위장한 조노인의 장정들과 진짜암에 나타난 며느리 김씨의 당당한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김씨는 쫓겨날 때 입었던 남루한 옷차림 대신 단정한 소복 차림으로 손에는 시어머니가 맡긴 가문의 비장의 무기를 들고 정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대청마루로 뛰어올라온 김씨는 당황하는 월향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어디서 감히 근본도 모르는 요물이 명문가의 안방을 넘보느냐. 너의 죄상은 이미 저잣거리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라고 사자우를 토해냈다. 월향은 당황하여 이문의 뒤로 숨으려 했으나 이문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술이 번쩍 깬 듯 멍하니 아내와 어머니의 방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병석에 누워있던 박씨 부인이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걸어나와 이놈 이문아, 네 처가 목숨을 걸고 가문을 지키는 동안 너는 요물과 노라나 조상을 팔아먹으려 했느냐 라고 노가를 쳤다. 박씨 부인의 호령에 월향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조노인의 장정들이 퇴로를 차단했고 김씨는 품 안에서 김대감의 배후 세력이 적힌 밀지를 꺼내 보였다. 어머니, 여기 저들이 우리 가문을 영모로 몰려했던 증거가 있나이다. 제가 변복을 하고 김대감의 거처를 드나들며 목숨을 걸고 찾아낸 것이옵니다. 라고 김씨가 고하자 부인은 비로소 며느리의 손을 꽉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쫓았던 그날의 모진 연기가 오직 이 순간 저들의 경계심을 풀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미소를 지었다. 월양은 바닥에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너를 살려주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다. 관가로 압송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고 명했다. 이모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청마루 밑으로 내려가 아내 김씨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부인, 내가 죽일 놈이요. 깊은 뜻도 모른 채 당신을 원망하고 저런 요물에 휘둘렸으니 내 어찌 사람이라 하겠소 라며 이문이 오열하자 김씨는 그를 원망하면서도 가문의 기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남편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월연을 보낸 김대감의 소아들이 저택 주위를 포위하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박씨 부인은 대청마루 위에서 서늘한 기세를 뿜어내며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며느라야, 이제 네가 다가온 그 지혜로 저 바깥의 늑대들을 어떻게 물리칠지 보여주겠느냐 라고 물으며 며느리에게 가문의 운명을 맡겼다. 김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조노인에게 수신호를 보냈고 대저택의 담장 너머로는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며 가문의 흥망성쇠를 건 마지막 혈투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대저택의 담장 밖을 포위한 김대감의 사병들이 든 횃불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그 불길은 당장이라도 가문을 집어삼킬 듯이 일렁이며 위협적인 기세를 뿜어냈다. 척 어렴이 뒤를 봐주던 미사는 본색을 드러내며 품속에서 병불을 꺼내 들고는 이 집안은 이미 대역주의 소굴로 낙인 찍혔으니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인장을 찾아내라. 고소
하지만 그 순간 대청마루 위에 우뚝 선 며느리 김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녀의 손에 들린 비단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이 고을 수령과 암행어사가 합작하여 날인한 긴급 체포령이었다. 김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네, 이놈들. 감히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무고한 가문을 멸하려 하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김대감은 이미 대궐에서 추국을 있을 것이다 라고 꾸짖으며 단호하게 맞섰다. 박씨 부인은 옆에서 며느리의 당당한 기계를 지켜보며 깊은 안도에 숨을 내쉬었고 비로소 아들 이문의 손을 매섭게 뿌리치며 대중 앞에 나서서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의 파편들을 하나둘씩 쏟아내기 시작했다. 귀문아 똑똑히 보거라. 네가 미천한 정에 이끌려 집안에 들인 저 여우가 사실은 우리 가문의 대를 끊고 재산을 갈취하여 정적들에게 바치려던 알겠느냐. 박씨 부인의 일갈은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렸고 술기운에서 완전히 깨어난 이문은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에 짓눌려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짓짓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월향은 최후의 수단으로 품속의 단검을 꺼내 박씨 부인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조노인이 이끄는 장정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제압하여 무릎을 꿇리니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담장 밖에서 들려오던 사병들의 고함은 꼬리어 들이닥친 진짜 관군들의 말발굽 소리에 묻혀버렸고 김씨가 미리 연줄을 대어놓았던 암행어사의 군사들이 저택을 에워싸며 김대감의 소아들을 포박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지난 몇 달간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거리를 떠돌면서도 오로지 가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김대감 일당의 비리와 탈세 증거를 수집해왔으며 이는 박 부인이 의도적으로 그녀를 성 밖으로 내보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부인은 며느리가 집안에 남아있었다면 월양의 감시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을 것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명예를 깎아가면서까지 악역을 자처하며 며느리에게 자유로운 탐정의 역할을 맡겼던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과 가신들은 박씨 부인의 상상치 못한 해안과 며느리의 눈 경탄을 금치 못하며 고개를 숙였다. 포박된 월양은 끝까지 발악하며 늙은 몇 편내가 언제부터 나를 의심했단 말이냐. 내 완벽하게 연기했거늘 어찌하여 눈치챘단 말이냐. 라고 소리를 질러댔으나 박씨 부인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가련하다는 듯 혀를 찼다. 네가 처음 문턱을 넘을 때 풍기던 분내 속에는 사람의 정신을 흐리는 독초향이 섞여 있었다. 내 비록 늙었으나 가문을 지키는 후각까지 잃지는 않았느니라. 라고 말하며 부인은 월양이 이문에게 먹였던 독약의 정체와 밀서의 행방을 낱낱이 공개했다. 김씨는 시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야위 손을 꼭 잡았고 두 여인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동안의 오해와 서러움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가문을 지켜냈다는 강한 유대감만이 남았다. 이문은 아내와 어머니의 발치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 어리석음이 가문을 얼마나 큰 위기로 몰아넣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며 속죄의 기도를 올렸다. 관하로 압송되는 월향의 뒷모습을 보며 박씨 부인은 비로소 대청마루에 주저앉아 그동안 억눌러왔던 가슴의 통증을 내비쳤으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완연하게 서려 있었다. 며느라야, 너를 매정하게 내쫓던 날 내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네가 아니면 이 거대한 음모의 꼬리를 잡을 사람이 없었기에 내 이 노망난 노인네 소리를 들으면서도 버틴 것이라 한다 라고 부인이 고백하자 김씨는 시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통곡했다. 대저택을 감싸던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고
동쪽 하늘에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했으니 이는 가문이 맞이할 새로운 시작과 정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듯했다. 김씨의 지혜와 박씨 부인의 결단력이 빚어낸 이 기적 같은 반전은 훗날 이 고을 사람들에게 고난 속에서 진정한 가문의 위상으로 대대손손 회자될 전설이 되었다. 이제 가문을 위협하던 외부의 적들은 모두 소탕되었으나 이문이 저지른 방탕함의 대가와 무너진 가게를 다시 세우는 험난한 여정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가문의 인장과 곳간 열쇠를 정식으로 건네주며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도 내 아들도 아닌 바로 너다. 네 지혜로 무너진 기틀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요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거라 라고 엄중히 임명했다. 김씨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열쇠를 받아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가문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으니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숭고한 재건의 시작이었다.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히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고부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고 무너졌던 명문가의 염은 다시금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문의 참회는 진심이었으나 박씨 부인은 그를 쉽게 용서하지 않고 일정 기간 조상의 묘소에서 시묘살이를 하며 자신의 죄를 닦게 하는 엄벌을 내림으로써 가문의 기강을 다시금 세웠다. 마을 사람들은 조강지처를 내쫓은 비정한 시어머니라고 욕했던 자신들의 경솔함을 부끄러워하며 박씨 부인의 깊은 뜻을 칭송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했다. 김씨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함은 물론이고 여장부로서 가문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김대감 일당에게 빼앗겼던 전답을 하나둘씩 되찾아오는 수완을 발휘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 기막힌 공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불우에 맞서 가문을 수호하는 위대한 지혜의 승리로 기록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정의로운 명문가의 표상으로 남게 되었다. 결전의 밤이 지나고 맞이한 첫 아침 식사 자리에서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정성껏 올린 미역국을 한술 뜨며 참으로 맛이 좋구나. 이 맛을 다시 보기 위해 내 그토록 모진 세월을 견뎠나 보다 라며 농을 던졌고 김씨는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수저를 챙겼다. 비극으로 시작될 뻔했던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처절한 연기와 며느리의 영리한 행동이 만나 가문을 구원하는 서사시로 탈바꿈했으며 그 속에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월량이 머물던 방의 물건들은 모두 불태워졌고 그 죄는 바람에 날려 가문의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졌으나 그 자리에 새로 심어진 매화나무는 다가올 추위를 견디고 더 진한 향기를 내뿜을 준비를 마쳤다. 모진 서리를 견뎌낸 매화 가지 끝에 어느덧 연분홍 꽃망울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며 가문에도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다. 대저택의 마당은 더 이상 고함과 통곡 소리가 아닌 이른 새벽부터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와 정갈한 물 긁는 소리로 활기를 되찾았으며 무너졌던 가게의 질서도 며느리 김씨의 야무진 손끝에서 다시금 단단하게 세워졌다. 박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기색으로 툇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정성껏 가꾸는 화단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기곤 했으니 그녀의 눈가에 패인 주름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지혜로운 승리의 훈장과도 같았다. 며느리 김씨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약초를 다리고 보양식을 올리며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피를 나눈 모녀보다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아들 이문은 조상의 묘소에서 세계절 동안 심여살이를 하며 자신의 방탕함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뉘우친 뒤에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예전에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스스로 서재를 청소하며 학문에 정진하였고 아내 김씨를 대할 때마다 숭고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으나 김씨는 그런 남편을 따뜻한 눈길로 맞이하며 과거의 허물을 묻지 않았다. 서방님, 지나간 일은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시고 이제는 가문의 대들보로서 당당히 서시옵소서. 어머니와 저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가신들이 서방님을 믿고 있나이다. 라며 김씨가 건넨 격려의 말은 이문에게 그했던 질책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과 감동으로 다가왔다. 이문은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다시는 요망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지키며 아내를 평생의 반려로 존중하겠노라. 매일 밤 달을 보며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또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씨 부인을 가리켜 가문을 살린 여장부라 칭송하며 고난이 닥쳤을 때 그녀가 보여준 기막힌 반전의 지혜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며느리가 사실은 가문을 구하러 온 구원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부인들은 김씨를 본받아 가정을 지키는 지혜를 배우려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박씨 부인은 찾아오는 이들에게 사람을 얻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어렵고 지키는 것은 그보다 더 고달픈 법이라네. 내 며느리가 없었더라면 이 늙은이의 연극도 그저 허망한 몸짓에 불과했을 것이야 라며 모든 공을 며느리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다. 김씨는 시어머니의 그런 배려에 더욱 몸을 낮추며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챙겼고 한때 기울어 가던 명문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더 가문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조용히 안방으로 불러 대대로 종부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가문의 보물인 벽옥 비녀를 직접 머리에 꽂아주었다. 이 비녀는 단순히 재물의 가치가 아니라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문의 정신을 담고 있느니라. 네가 보여준 인내와 용기가 이 비녀의 푸른빛보다 더 찬란할 이제 진정한 주인을 찾은 셈이로구나 라고 부인이 말하자 김씨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며 시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다. 부인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지난날 모질게 대했던 미안함을 다시 한번 전했고 김씨는 어머니의 깊은 뜻이 저를 살렸고 가문을 살렸사오니 그날의 매질은 저에게 약이 되었을 뿐이옵니다. 라고 대답하며 화답했다. 고부간의 깊은 정은 퍼져나갔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도 몰래 눈물을 훔치며 진정한 가족의 완성에 기뻐했다. 저녁 무렵이면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모여 앉아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저녁 식사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다. 이문은 아버지가 남긴 유훈을 며느리에게 들려주며 가문의 앞날을 논의했고 박씨 부인은 손자들의 웃음소리를 기다리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꾸는 듯한 평온함 속에서 지난날의 악몽을 완전히 씻어내었다. 월향이라는 유물이 남기고 간 상처는 지혜라는 연고로 치유되었고 그 자리에 도단한 새살은 가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비극을 지혜와 신뢰로 극복해낸 이 이야기는 명문가의 담장을 넘어온 나라의 교훈을 주는 아름다운 귀감이 되어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이 남긴 가르침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로 남았으니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는 힘과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침착한 지혜였다. 박씨 부인은 임종 직전까지도 며느리의 손을 놓지 않으며 가문의 평안을 당부했고 김씨는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대대손손 지혜로운 종부의 표상으로 살아가며 가문을 번창시켰다. 아들 이문 또한 아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어진다장이 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으니 이는 모두 한 노파의 처절한 연기와 한 여인의 일편단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깊은 밤 명문가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따스한 등불은 길 잃은 나그네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 되었고 지혜로운 시어머니와 현명한 며느리의 전설은 바람을 타고 전해진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가문의 운명이 갈린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다. 박씨 부인의 비정한 축출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사연과 김씨의 굴하지 않는 투지는 사람들에게 뒷모습만으로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는 엄중한 훈계가 되었으며 진정한 효화예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다시 찾아온 봄날 대저택 마당에 매화 향기는 더욱 짙게 풍겨나왔고 그 향기를 맡으며 사람들은 지혜로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꾸어낸 평화로운 낙원을 찬미했다. 인과응보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으며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고 선한 자는 고난 끝에 복을 받는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남긴 채 이야기는 긴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린다.